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요리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2019 11월 고1 모의고사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3점짜리 중에서는 그냥 몇 가지 다룰 것만 좀 해드리고 4점짜리는 전문항을 풀어보는 그런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많이 어려우시죠? 그만큼 이제 커트라인도 그렇게 높지 않고 일단 여러분들의 목표에 맞게 정리를 잘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3등급이다 그럼 이제 당연히 목표를 2등급으로 해야겠죠. 그럼 2등급을 맞으려면 내가 이 정도 문제는 내가 결론적으로 풀 수 있게 해야겠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해주시는 게 맞겠죠. 뭐 본인의 등급에 맞게 나는 2등급 올리고 싶다, 뭐 그럼 그만큼 일단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고, 꼭 오답 정리를 해주시고 전시를 하신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간 개념, 그리고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뇌 속에다가 차곡차곡 정리를 해두신다면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7번까지는 8번 외분 정도도 괜찮으시죠? 9번까지도 좀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10번 문제 정도부터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절대값이 중간에 껴있으니까 뭐 좀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시작점은 요 절대값이라는 거가 어떤 값 기준으로 그냥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를 붙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구조죠.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뭐 다른 방식도 있지만은 이렇게 중간에 끼워져 있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저 절대값을 그냥 푹 뚫고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6보다 클 테고 x가 3보다 작다가 형성되겠죠. 그렇다면 3보다 작다는 것과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의 공통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은요, 마이너스가 붙겠죠. 요렇게 나올 텐데 4x가 마이너스 8보다 크면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오게 되고, 둘의 공통범위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이거 우리 당시 배울 때 방식은 이렇게 두 부분을 각각 구했다면 두 개를 또는이란 개념으로 엮어서 합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답은 쟤네를 엮는다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되면서 마이너스 1, 0, 1, 2가 되고, 그들을 더한다면 답이 5번이 되는, 뭐 풀이가 뭐 짧지는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11번 문제 볼게요.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x에서 x로라는 것은 현재 x가 마이너스 3과 1이라고 주어졌죠. 저거부터 마이너스 3과 1로의 함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로 갈 거야, 뭐 이런 구조예요. 근데 개념을 역시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항등함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겠죠. 항등함수는 집어넣은 것과 나오는 게 동일한 걸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나와야겠고 1을 대입하면 1이 나와야겠죠. 우리 그런 걸 항등함수라고 부르겠다, 알겠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3을 넣자라는 부분인데 마이너스 3은 현재 0보다 작습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제가 마이너스 3을 저 위에 있는 식에다가 집어 넣어야겠죠?
그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올 겁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6 더하기 a라는 게 마이너스 3이 돼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럼 a는 3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가 3이 나왔어요. 두 번째, 1은 아랫줄에 넣어야 될 텐데 0보다 크잖아요. 그럼 1을 넣으면 누가 나와야겠어? 그렇지, 1이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1을 넣으면 1 빼기 2 더하기 b가 되고 그가 1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b가 2가 되면서 둘이 곱하면 2번이에요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1번 문제. 괜찮죠? 다음 문제 볼까요? 쉽네 이거. a, a 제곱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그냥 기본 개념을 아는지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틀리면 뒤져야겠죠. 그죠? 어떤 점을 이동을 시키자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a라는 점은 a-2분의 1이 될 테고, a제곱은 a제곱 더하기 2가 되겠죠. 이렇게 점을 이동을 시킨 뒤에 이 점은 y는 4x 위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뭐 그런 문제야. 그치?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가 4 곱하기 a 빼기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4a 빼기 2가 될 테고 a제곱 빼기 4a 더하기 4가 0이 되면서 완전 제곱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 마지막 3점짜리 문제인 것 같아요. 요거는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알아서 하자. 요거는 넘어갈게. 이건 니네 그거잖아. 지난번 시험 범위. 14번. 그렇죠. 이제 우리 족밥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틀리기 시작합니다. 뭐 저는 접선을 많이 들었지만 접선을 실제로 할 줄 모른다. 뭐 이 정도죠. 뭐 그렇게 되니까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죠. 조금만 복잡해지면 뭐 건드리지도 못하고 뭐 좀 적용도 못하고 뭐 들으면 이해되겠죠. 뭐 이런 상황을 탈피를 하기 위해서는 2년 남았는데 벗어나질 못해. 이 지옥에서 그냥 사는 거야. 평생 제2장을 다 못 내고 한 40점 맞고 사는 거라고. 벗어나려면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본인이 계속 트레이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2,-4에서 원의 그은 접선. 선생님 이거 배웠었는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가 족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어떡하라고. 기억해야지. 대가리에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2,-4를 지나는 직선이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매크로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선을 만들 때는 기울기하고 점이 필요한데 현재 기울기를 모르잖아요. 그럼 뭐 기울기를 m이라고 보통 둡니다. 그렇게 해서 직선을 만드는 거죠. 그럼 y는 m에 x-2 빼기 4가 된다. 이렇게 만들죠. 그런 다음에 접선이라는 거는 내용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원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렇게 직선이 있단 말이야. 근데 접선보다 이 원의 중심과 이 접선과의 거리가 반지름이에요. 이 내용을 이용해서 m을 구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mx 빼기 y 빼기 2m 빼기 4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 이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0,0과의 거리가 반지름과 동일하다. 근데 반지름이 루트 2다. 뭐 이렇게 풀자는 거죠. 이거를 적용을 해서 m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들어가야겠죠.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에다가 0,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m 빼기 4가 될 테고 얘가 루트 2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얘들이 같다가 되고 2m 제곱 더하기 2가 되면서 양변을 제곱하시게 되면 4m 제곱에
더하기 16m 더하기 16이 2m제곱 더하기 2가 되면서 2m제곱 더하기 16m 더하기 14가 0이 되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2로 뭐 묶으셔도 되고요. 나눠도 되는데 뭐 여기서 그냥 바로 이 1에 14, 1 만들어서 m2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7이다라고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야 이거? 그 둘 중에 근데 접선이 현재 두 개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두 개네요. 둘 다 구했습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더하기 2 빼기 4니까 빼기 2는 0이라는 거 하나 나오고요.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y 더하기 10은 0이라고 나오는데 y축과 만나는 점은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15번 문제. 나머지 정리가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꼬박꼬박 나오고요. 그리고 11월 모의고사 지금 우리가 대비 중인데 2년 연속으로 그냥 나왔는데 올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 괴롭히게 될 거야.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도 계속 나올 거고 그리고 3학년 과정에서도 계속 파묻혀가지고 나옵니다. 너 나머지 정리 모르지? 그럼 틀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라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 공부를 해야지. 젠장 나머지 정리 난 모르는데 맨날 그따위로 하고 있으면 평생 벗어날 수가 없다. 뭐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겁니다. 막아야겠죠. 볼게요. 근데 이 문제는 그 지난 그 나머지 정리보다 난이도가 좀 쉬워요. 뭐 맞다고 생각을 할게. 일단 내용이 이렇습니다. 검산식을 써야 됩니다. 약간 난이도가 있는 것들은 다 검산식을 쓰고 그 검산식에서 뭔가를 우리가 찾아내던가 아니면 뭐 식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뭔가를 읽어내야 되는 뭐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fx라는 애를 x제곱 빼기 x로 나눈 나머지가 ax 더하기 a라는 걸 보고 우리가 검산식을 가볍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어차피 필요할 것 같아. 뭐가 필요할 것 같냐면 x제곱 빼기 x는 인수분해가 될 것 같다. 요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x로 묶으면 x 빼기 1에다가 몫이 qx고 나머지는 ax 더하기 a가 되겠다. 일단 이렇게 만듭니다. 어디다 쓸 일이 있겠죠. 요런 이제 상황이 되는데 다항식 f에 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친구를 x로 나눈 나머지 이거는 x로 만약에 나눈다면 새로운 몫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q 프라임 x가 될 테고 여기다가 나머지가 6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그렇다면 대체 a가 무엇이냐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현재 이 검은색과 초록색이 있는데 초록색을 이용해서 검은색을 잘 해석해서 a를 구한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려가 난리야. 이 초록색을 보시면 자 여기서 우리가 뭘 건질 수 있을까? xq 프라임 x라는 친구를 없애버려야겠죠. 그럼 저 친구를 없애려면 x에다가 0을 대입을 한다면 저 친구가 삭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x에다 0을 대입을 하면 f의 1이 6입니다. 라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이용하면 a를 가볍게 구할 수가 있다. 왜냐면 이 윗식에 x에다가 1을 넣으면 이건 뭐 다 풀었겠는데? x에다 1을 넣으면 f1은 x에 x 빼기 1이 사라지게 되고 a 더하기 a가 되면서 2a가 되면서 얘가 6이다. 그러므로 a는 3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였고요. 이 개념 나머지 정리 잘 정리하시면 올해 나머지 정리가 나올 건데 잘 푸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단순한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못 풀면요. 개풀 뭐 그 정도까지 고민하고 하면은 뭐 애시당초 시험 못 볼 수가 없다. 그래 잘 하자고.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또 네, 작년 기출에도 요런 애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모서리의 길이가 6이고
부피가 108인 직육면체를 만든다. 그럼 딱 구상이 들어가 줘야겠죠. 아마 미지수를 써야 되는 그런 패턴의 문제일 테고, 그림을 아마 그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 정도의 그런 맵이 좀 구성이 되는 게 맞겠죠. 직육면체 만들어 보겠습니다. 직육면체를 못 그리면 뭐 안 되지. 고등학생인데. 이렇게 그려봐. 이렇게 평행사변형 하나 그려. 그런 다음에 그 각 꼭지점에서 같은 길이를 내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내리고, 요렇게 내리고, 요렇게 내리고, 요렇게 내리는 거지. 어때? 이걸 아마 요렇게 안 내려가지고 그림을 그지같이 그리거나 뭐 이랬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렸으면 이제 밑에 있는 애들을 연결을 하면 또 그것도 평행사변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런데 한모서리가 6인데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6이라고 잡아달라는 얘기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얘를 6으로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2개. 보통 아무 얘기도 없으면 A, B, C 이렇게 3개로 쓰거든요. 근데 하나를 6이라고 알려줬죠. 그러면 나머지 2개를 A와 B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그럼 여길 A라고 하고 여길 B라고 만들죠.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부피가 108이라는 거는 가로와 세로, 높이 이렇게 3개를 곱할 건데, 그렇다면 A, B가 10 몇이야? 6, 8, 4, 18이 되겠죠. A, B가 18이라는 것을 찾아냈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만들 수 있는 대각선 길이라는 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바로 직육면체 대각선입니다. 그럼 저 길이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건데, 공식적으로 루트를 쓰고 3변의 길이를 제곱해서 더하면 저게 직육면체 대각선의 길이가 됩니다. 그럼 루트를 쓰신 뒤에 6의 제곱이 36과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한다. 이게 바로 대각선이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여기서 이것도 이제 그 작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구해요? 대답이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한 70% 정도는 얘기를 해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산술기하 평균이죠. 이번에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그 어디서 나와? 그 유리함수 그 둘레길이 최소 같은 거 나올 때 거기서 나오잖아요. 산술기하가. 그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고, 그럼 언제 또 나와? 나중에 계속 나와. 그 알고 살자고. 최소 나와. 그럼 2차 함수 아니면 산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오케이? 산술기하 쓰면 돼. 요거 있잖아. 요거 지금 내가 밑줄 그은 애 있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 루트 a제곱 b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 근데 루트 a제곱 b제곱은 a, b와 동일, 그러니까 36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6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 36이에요. 루트 72가 답이 되겠죠. 지금 16번까지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 기준에는 틀릴 만한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야, 문제 왜 이렇게 쉬워? 졸라 쉽네 라고 얘기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17번부터 박살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박살까지는 아닌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나? 17번부터 조금 꼬이는 상황이 벌어질 거는 같네요. 18번도 그래 못할 수도 있겠다. 19번 같은 거는 해야지. 빈칸이 굉장히 쉽게 구성되어 있어. 그리고 20번이 털렸겠네. 20번 털리고 21번 털리고 두 개를 어떻게 찍었냐 관건이겠네요. 그죠? 그렇게 되고 28부터 털리나? 28, 29, 30 아유 근데 별로 안 어려운데 29까지. 물론 이건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데 그 나머지는 잘 해서 90점까지로 도전을 해볼 만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일단 보여요. 17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쟤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곱셈 정리로 가는 게 맞고요. 지금 얘가 한번 보시면 일단은 합차 공식입니다.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니까 a 제곱 빼기 b 제곱이 맞는 것이죠. 근데 182 루트 182를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인데 182를 제곱하면 182의 제곱이라고 씁니다. 절대로 계산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못 풀어 젠장. 그렇게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뭐 할 거 없으면 했어도 됐겠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13 루트 13을 제곱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 13의 총 세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그대로 써보면 182의 세제곱에서 13의 세제곱을 뺀다. 이게 13의 4제곱 곱하기 m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은 그러면 세제곱 공식을 써야 되는 거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일단 모범 답안으로 한번 풀이를 해볼 테니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원래 인수분해를 할 때는 가장 기본은 공통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끄집어낸다. 이게 원래 가장 기본인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그런 공통이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182라는 숫자 있잖아요. 이게 13으로 나누어진대요. 네, 여기 13으로 나누어져요. 그럼 1이 돼서 13이 되고 52가 되면서 4가 된다. 그러니까 182는 13 곱하기 14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182의 세제곱은 13의 세제곱 곱하기 14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13의 세제곱 곱하기 14의 세제곱 빼기 13의 세제곱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들의 공통인수라는 게 13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13의 세제곱으로 빼면 14의 세제곱 빼기 1인데 우린 이걸 1의 세제곱으로 써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은 이제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을 작업하자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13의 세제곱이랑 14 빼기 1에 14제곱 더하기 14 더하기 1의 제곱이라는 그런 화면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현재 우리는 14 빼기 1이 13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3 곱하기 13의 세제곱이 13의 4제곱으로 현재 일단 처리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m은 뒤에 써있는 쟤네를 계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아마 이해는 됐을 것 같아. 이해를 못하면 이건 사람이 아니야. 외워. 그냥 외우지 뭐. 외운다는 표현으로 갈게요. 18번 보겠습니다. 등식 p 더하기 2qi의 제곱이 마이너스 16i라는 것을 잘 좀 해석을 해주시고 그 pq라는 걸 저기서 구해낸 다음에 그 p와 q가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다. 뭐 당연히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왠지 콜라보를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p 더하기 2qi의 제곱을 제가 못하겠어요. 뭐 이딴 식으로 하시면 이제 여기부터 이제 평생 못 푸는 거지 뭐. 우리가 그 도전 정신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a 플러스 b의 제곱을 아는데 저기서 어차피 내가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던진대. 이딴 경우가 어디 있니?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곱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해석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데 그게 잘 안 됐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제 지금 이 말을 듣고 깨닫는 바가 있다면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그냥 본인이 한번 제곱을 해서 도전을 해봐서 혹시 답이 나온다면 이 풀이를 안 들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해봤는데도 안 된다 싶으면 들으시고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냥 백제에다 그냥 짓거리는 대로 그냥 받아나 적지 이딴 식으로 하시면 이제 우리가 발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그 셋 중에 한 가지로 처리를 하셨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p제곱에 더하기 4pqi 마이너스 4q제곱이 마이너스 16i였다라는 스토리인데 뭐 그냥 전개만 했더니
해석이 심플하게 가능할 정도의 위치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P제곱 빼기 4Q제곱이 0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PQ가 마이너스 16이 될 것 같다. 뭐 이 정도가 가볍게 잡히게 되죠. 그러므로 근데 P제곱 마이너스 4Q제곱은 보니까 우리가 합차 공식으로 넘겨야겠다는 그러한 생각과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P 더하기 2Q P 빼기 2Q 뭐 이렇게 되겠죠. 너가 0이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PQ라는 애는 여기서 보너스로 PQ는 마이너스 4가 되어야 할 듯하다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친구에 대한 해석은 P가 마이너스 2Q 또는 P가 2Q다 라고 읽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봐봐. 그럼 이제 여기서 고민 지점은 이겁니다. 둘 중에 대책은 누구겠느냐를 고민을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PQ가 마이너스 4라는 애랑 같이 콜라보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P가 마이너스 2Q라는 이 친구와 엮으면 마이너스 2Q 제곱이 되겠죠. 너가 마이너스 4야. 자, 오른쪽에 있는 P는 2Q야 랑 엮으면 2Q 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근데 Q 제곱은 마이너스 2가 될 테고 이 친구는 현재 탈락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P와 Q는 실수. 설마 여기서 뭐 I도 되잖아. 이딴 식으로 생각하진 않겠죠? 그게 아니라 Q는 실수라고 젠장. 괜히 그런 객기나 뭐 부르고 해봤자 어차피 점수는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요거죠 요거. 요거다 요거. 그럼 요게 뭐야? Q제곱이 2가 나오게 됩니다. 뭐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Q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야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P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플러스 2 루트 2가 나오겠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 뭐 아직까지는. 자 근데 이렇게 구한 이 두 개가 저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다. 이렇게 지금 해설을 해보니까 여기까지 다 맞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할만하지 않았을까. 잘 맞는 친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이 두근이라는 것의 합이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요. 저는 지금 위에 있는 친구로 먼저 해봤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루트 2가 마이너스 A가 될 테니까 A는 루트 2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 위에 두 친구의 곱은 마이너스 4가 될 테고 우리는 그걸 B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A와 B를 구했고 그들의 제곱의 합이라는 것은 2 더하기 16이 되면서 18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친구로 한번 해볼게요. 혹시 뭐 다를 수도 있잖아? 근데 같을 것 같은데 밑에 있는 친구로 해보면 합이 루트인데 그게 마이너스 A다.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런 구조고요. 그리고 곱은 마이너스 4가 되는데 그게 B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호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곱을 해서 더하면 어차피 같은 값이 나오겠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답을 18로 우리가 가볍게 짜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9번 문제로 가볼 건데 제가 보니까 조금 진짜 몰입해서 이 시험을 좀 목숨 걸고 풀어주셨으면 19번과 20번까지도 맞지 않았을까. 왜냐면 20번은 2차 함수에 대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글쎄요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21번은 제가 봤을 때는 못 풀 것 같고 근데 이제 19, 20까지 덤빌 만한 수준의 시험지였고 만약에 올해 2021학년도가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면 한번 1등급을 도전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나는 젠장 3 아니면 2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당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본인에게 잘 맞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우리 긍정적으로 열정적으로 좀 도전을 하는 그런 자세, 이번 이 문제들을 잘 정리를 해주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 y는 x제곱 위에 임의점 a라는 점이 있고요. 그 점을 y는 x 대칭을 하면 그게 이제 b가 되고, AB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D라고 하고 ABCD의 넓이가 8분의 1은 솔직히 말해서 이건 빈칸 없어도 풀겠다 정도의 수준 미달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맞잖아. 뭐 방금 얘기가 뭐 별게 있어? 뭐 아무것도 없구만. 그죠?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y는 x제곱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y는 x제곱이라는 애가 있었고, 이 위에 점 a라는 점이 있었는데, t, t제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를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인데, 지금 분위기가 그 t가 0하고 1 사이인 경우에는 y는 x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y는 x가,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그림을 못 그렸다? 그래도 답 내는데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y는 x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쟤를 갖다가 대칭 이동을 하면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가 b가 되는데, b는 t제곱 t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a와 b란 점이 있고, 얘네를 y축의 수선의 발을 cd라고 한다. 뭐 이런 주제입니다. 저는 이제 설명하는 입장이라서 그림을 그려드렸고요. 근데 대략적인 그림은 그리겠으나 뭐 저 부분은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디테일하지는 않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얘가 이제 C가 되고 얘가 이제 D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있고, 이 넓이가 8분의 1일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볼게요. A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C가 되면 AC가 T가 된다. 맞죠? 맞습니다. 이 길이가 T가 되죠. 왜냐면 저 C라는 점은 X좌표가 0인 것이기 때문에 거리가 T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B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D가 되니까 BD가 T제곱이 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DC의 길이인데, DC의 길이라는 건 위에서 아래를 뺀다가 되는 것이죠. 이제 보니까 그림 잘 그려야 되는데? 아니, 이게 문제네, 이 새끼가. 이 DC는 누가 윈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 윈지를, 근데 만약 그림을 안 그렸다. 근데 DC의 길이를 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0과 1 사이일 때는 제곱을 한 게 오히려 더 작다 정도는 일단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t 빼기 t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ABCD의 넓이인데요, 사다리꼴의 넓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써볼게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근데 여기 2분의 1 t제곱을 주어주면서 약간 사람을 당황시키는데, 우리는 일단 그림에 있는 형태로 사다리꼴의 넓이를 먼저 구하신 다음에 걔를 정리를 하자라는 컨셉으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윗변이 t고 아랫변이 t제곱이 되고요. 곱하기 높이라는 존재가 t가 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DC 길이, 저게 사다리꼴의 높이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t 빼기 t제곱을 합니다. 이게 8분의 1이네요. 요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일단 첫 번째 관문은 그럼 나를 대체 뭐라고 써야 되는가 라는 부분인데, 글쎄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바로 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쓰는 게 맞고, 저 친구를 합차 공식이라는 형태로 일단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말이죠. 이게 이제
공통이 t제곱이기 때문에 t제곱으로 묶일 것이다 라는 맥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1-t제곱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도 1-t제곱이고 이게 8분의 1이 된다는 마지막 계산만 좀 잘 해주시면 되는 뭐 상황인 것 같습니다. 2를 곱하면 8을 곱할게요. 8을 곱하면 4t제곱에 1-t제곱이 1이 되죠. 그러면 4t제곱에 마이너스 4t 4제곱이 1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테고요. 4t 4제곱에 마이너스 4t제곱 더하기 1이 0이 나오고 2t제곱 빼기 1이 제곱이 0이 되면서 t제곱이 2분의 1이 나오게 되죠. 그러므로 t는 2분의 루트 2다 라고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걸 구했고요. 뭐 요 맥락에는 뭐 그렇게 복잡하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없지 않았나.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맞춰 주시는 게 맞고 맞출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20번 문제죠. 2차 함수입니다. 마음이 좀 어때? 마음 편안해야 될 텐데 2차 함수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죠? 지금 완전히 그냥 누적된 느낌으로 가고 있죠. 언제부터 누적됐어?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2차 함수에 대해서 이미 그때 처음 만났었고 그런 다음에 고등학교 때 정말 나름의 메인 이슈였죠. 꽤 큰 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길래 6월 모의고사 그리고 9월 그리고 11월 빠진 적이 없죠. 늘 나옵니다. 얘하고 누구? 걔 뭐야 나머지 정리 그지? 걔는 빠지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최근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아마 산술기하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 컨셉 뭐 요 정도 메인 컨셉들 그리고 함수 좀 어려운 문제 요 정도가 완전 메인 이슈들인 것 같다. 이 이슈들을 정돈이 안 되면 이걸 못할 것이고 그리고 향후에도 얘네가 정돈이 안 돼 있다면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여기까지 잘 정돈됐으면 좋겠습니다. 20번 볼게요. f-4가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4,0을 지난다는 얘기죠. 이 2차 함수가.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f-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죠. 이 얘기는 f-2라는 게 가장 높은 지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저는 이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너네들도 그릴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좌표평면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좌표평면이라는 것은 y축과 x축을 이렇게 긋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이너스 4,0을 지난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2가 가장 높은 지점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는 값에서 꼭지점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에서 꼭지점이 될 거다 그 값은 당연히 모른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그림을 완성을 좀 대략 시켜보자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 0,0을 지나는 형태로 그림을 만들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f0이 0이다 라는 걸로 말이죠. 됐죠? 니은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과 1에서 fx의 최소값은 f1이다. 오, 뭔가 일사천리로 좀 가볍게 잘 돼가는 느낌. 마이너스 1이 한 이쯤 있고요. 그리고 1이 한 이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면 1이라는 지점에서가 최소가 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F1이 최소라는 말은 맞는 말이고 그 값까진 모르겠으나 현재 1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 맞겠냐라고 물어본 거니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디귿 보겠습니다.
실수 P에 대하여 P부터 P 플러스 2라는 그 범위에서 fx의 최소값을 gp라고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차 함수에서 나름 메인 DC 같은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어려워서 아마 찍었겠죠. 근데 이차 함수를 우리가 그동안 좀 공부했던 내공을 생각하면 이 문장도 해석을 해줬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P부터 P 플러스 2라는 것은 어쨌든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이만큼 떨어진 어떤 지점까지, 그러니까 두 칸만큼의 범위를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범위에서 최소값을 gp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gp의 최대값이 1이다. 자, 이 말 이제 해석해와야겠죠. 자, 그럼 이거 해석을 위해서 제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차 함수 이렇게 있는데 좀 크게 그려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라는 지점, 가장 높은 지점이고 한 요 정도가 마이너스 4,0이고 요 정도가 0,0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건데, 과연 저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한번 GP를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직접 P가 이 정도면 GP라는 게 이렇겠다라든가 뭐 이런 연습을 해봐야겠다. 언제? 지금 이제 알려줄 테니까 요거를 어떻게 그 노트에다가 하든가 뭐 연습을 좀 해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안 하면 아이씨 날리는 거야. 그냥 평생 못 풀어. 20번 의미 없는 짓을 하지 말자. 어떻게? 확실하게. 시간 진짜 더 걸리는데 이거 듣는 것도 시간 없는데. 아유, 시간 확보하면 되잖아. 지금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내용을 확실하게 집어넣는 게 중요한 거라고. 제발 이 말을 좀 잘 이렇게 잘 생각해서 성공하자고요. 보세요. 그러니까 있잖아. 만약에 P가 한 여기야. P가 여기면 P 플러스 2는 여기란 말이야. 이거 보이지? 이렇게. 그럼 봐봐. 여기서 최소값을 GP. 그럼 이게 GP가 되는 거라고. 이게. 이해됩니까? 근데 그 GP의 최대값이 1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일단 이건 아니네요. 이렇게 되면 GP의 값이 0인 거니까 여기서 원하는 GP의 최대가 1이라고 하는 이거하고 연결 콜라보가 전혀 되지 않죠. 이해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걸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뭔가 문제 안에서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은데, 봐봐.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대칭성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쓰고 좀 그림이 별로 안 예쁜데, 여기가 P고 여기가 P 플러스 2다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게 어때? 그러면 여기가 이제 최소인 GP가 되기는 하는데, 이런 식의 고리를 만들어야 그나마 최소값이 가장 클 수 있겠군요. 이거를 이제 직접 확인을 해보자는 내용이었던 거죠. 이 그림이어야 되는구나. 됐어? 그러니까 그럼 이게 값이 몇이겠어? 이게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3이어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러니까 요렇게 돼야 그나마 아랫단이 가장 높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아랫단이 더 높아질 방법은 없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점이 뭐다고? 마이너스 3,1이라고. 왜? 여기서 최대 1이래잖아. 그러니까 저 지점일 때가 최소가 가장 높은 게 맞고 그게 1이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겠지? 자, 그럼 생각해볼게. 그러면은 그 fx가 있잖아요. fx를 만들어야 할 텐데 0,0을 지난다고 얘기를 했고 마이너스 4,0을 지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ax의
x 더하기 4라고 만들 수가 있고 이 친구가 마이너스 3,1을 지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3a가 1이 되고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 그러므로 fx가 마이너스 3분의 1x의 x 더하기 4가 될 테고 f의 마이너스 2는 3분의 2 곱하기 2가 돼서 3분의 4가 맞다라는 그런 구조인 거죠. 얼마나 좋은 문제냐 이거죠. 이차함수에 모든 걸 담아놨잖아요. 대칭성을 이용해야 되는 뭐 그런 내용 한 문제 안에 집약을 다 해놨고 우리가 이제 이차함수를 정리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익한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이제 킬러 문제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30번이 제일 어렵고요. 그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진짜 개 고수가 돼도 30번은 그냥 안 건드는 게 좋습니다. 그 나머지 그거 해. 왜냐면은 커트라인 어차피 80점대잖아. 1컷이 알잖아. 뭐 졸라 쉽다? 그럼 뭐 90 약간 초반으로 갈 때도 있는데 막 커트가 막 그렇게 돼요. 그 얘기는 그 마지막 거 안 풀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근데 제가 해설은 할 건데 그러면은 어차피 못 풀 건데 뭐 공부 뭐하러 하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약간 그러니까 지식은 좀 쌓아놓되 보통은 이제 아예 못 풀게 일단 내는 게 팩트이기 때문에 그냥 풀지 말라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이제 저한테 배우는 학생 중에서 모고가 96이 막 나와. 그럼 이제 저 해야지. 그러면 이제 아직 안 나오잖아. 그지? 족밥임을 인정하고 일단 저기 한 80 몇 점이나 한번 맞아보자. 일단 그것부터 맞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30번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게 21번입니다. 근데 21번은 약간 좀 잭팟 게임 느낌이 나죠. 뭐냐면 이제 잘 찍은 자 한 20%가 행운을 얻는 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어려운 게 29번인데 근데 이제 정답률로 그렇게 따지면 29가 사실 21보다 왜? 21번은 뭐가 있으니까? 잭팟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21번이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더더욱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주셔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노트에다 전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그냥 자기화를 시켜주시는 걸 목표로 가져가셔야겠다. 그런 것들을 계속 주입을 하면서 본인이 똑똑해지는 거죠. 이 문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고 어떤 개념이 들어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런 거를 뇌에다 자꾸 차곡차곡 넣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적응도 하시고 이런 문제도 있구나. 뭐 이 정도까지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계속 생각을 계속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약을 자꾸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따지면 2년 동안 할 게 많고 재밌겠네. 2년 동안 이런 식으로 계속 집약을 시킨다면 분명히 그 생각 사고가 레벨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단계만 레벨업해도 어디야. 지금에서 한 등급 올리고 괜찮으면 한 등급 더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올려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좋은 쪽으로 가보자고 2년 동안. 근데 막 어설프면 점수 안 올라. 지금까지 보니까 어설프면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더라고. 정말 비극적이죠. 나름 고생을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정말 이제 그런 눈물 나는 상황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자. 그 임계점을 뚫어내자고요. 21번 보겠습니다. x는 2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근데 ak가 x 곱하기 y 빼기 k가 30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y라는 친구는 또 u 안에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20 이하의 자연수예요. 그리고 이제 b가 5분의 30 빼기 x라는 걸 작업을 한 게 여기 이제 20 이하의 자연수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기 위한 x를 좀 구해 주십시오 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b가
조금 더 만만하잖아요. 그죠? B가 조금 더 만만하니까, 조금이 아니라 많이 만만하죠. A는 솔직히 손도 못 대겠잖아. 이게 지금 팩트야, 지금. B를 한번 구해볼 건데, B라는 존재가 일단 첫 번째로, 작은 수부터 올려갈 건데, 30에서 뺐을 때 5의 배수가 돼야 한다라는 걸로 우리가 인지를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 5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 또 누가 있을까요? 10이겠죠? 그죠? 10이 있을 거고요. 가만히 있어봐. 10 맞지? 그리고 또 누구야? 15가 되죠? 15가 되고요. 20도 됩니다. 25는 안 됩니다. 왜냐면 25는 분명히 5의 배수를 만들어내지만 현재 이쪽 문제의 모든 숫자들은 20 이하의 자연수로 가야 하기 때문에 25는 들어갈 수 없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제 AK가 문제고, 보통 우리가 이걸 보시면 AK 빼기 B로 푸는데, 물론 이제 저렇게 풀 수도 있겠습니다만, AK 빼기 B로 풀기가 약간 좀 애매한 느낌이 들어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우리가 B를 방금 구해냈는데, B의 여집합을 쓰고 AK라는 존재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라는 느낌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겁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B의 여집합은요, 1, 2, 3, 4, 6, 7, 8, 9, 11, 12, 13, 14, 16, 17, 18, 19라고 B의 여집합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친구하고 오직 하나만 겹쳐야 합니다. 누가요? AK가 말이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가장 메인 이슈인 AK가 대체 무슨 말이냐? 요거 한번 가볼게요. AK는 X 곱하기 Y 빼기 K가 30이다 라고 써봤습니다. 일단 X가 됐건 Y 빼기 K가 됐건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일단 그게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냐면, 둘이 곱한 게 30이다 이고, X와 Y 빼기 K, 이 친구들은 어쨌든 자연수라는 부분과 그리고 20 이하라는 이 부분까지 잘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얘들을 연합을 시킬 것이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1 곱하기 30, 2 곱하기 15, 3 곱하기 10 이런 것들을 일단 쓴 다음에, 아직도 모르겠는데 Y 빼기 K를 대체 어떻게 엮어나가야 되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은 1 곱하기 30이라고 써보겠습니다. 1 곱하기 30.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떤 걸 또 추가적으로 개수를 써줘야 하냐면, Y 빼기 K라는 게 30이 되는 구조가 대체 몇 가지냐 라는 식으로 가져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때? 30은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 왜? Y가 20 이하의 자연수기 때문에 30이라는 걸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31 빼기 1이라는 그런 숫자가 필요한데 못 만든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 된다고요. 그래서 패스. 두 번째, 2 곱하기 15 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건 만들 수 있겠다. 자,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2 곱하기 15 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X는 일단 2예요. 여기서 Y 빼기 K가 15가 되는 조합이 어떤 조합인가요? 요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러면 Y 빼기 K가 15가 되는 조합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Y가 16이고 K가 1이면
16과 1을 뺐을 때 15가 만들어져.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오, 드디어 K를 한번 봤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오, 네.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17일 때는 어떻게 돼요? 2가 되죠? 18일 땐 3이 되고요. 19일 땐 4가 됩니다. 20일 땐 5가 되고요. 20까지 괜찮은 거죠? 20,5가 되는데,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대체 무슨 말이냐 해석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봐봐. 이게 K잖아, 지금. 이게 K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A12라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A1은 해석이 이렇게 돼요. K가 1이라고 했을 때 X랑 Y 빼기 1을 곱해서 30이 되는 그 조합이 대체 몇 개니? 몇 개나 있니? 근데 그게 몇 개인지를 구했을 때 X라는 친구들을 모아줘봐. 뭐 이런 문제입니다. 이어나가 볼게요. 자, 그래서 A1은 일단 최소 하나가 확보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 봐봐요. 아, 선생님 그러면 A2도 이미 하나 확보됐네요. 맞네. A3도 확보가 됐네요. A4도 확보가 됐군요. A5도 확보가 됐네요.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B의 여집합과 어떻게 돼야 돼? 교집합이 돼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졸라 어렵네, 이제 보니까. 자, 봐봐. 이 새끼는 여기 지금 봐봐. 이게 B의 여집합이잖아. 이게 보이지? 그러니까 얘들은 일단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2잖아. 2 여기도 2가 있지. 그러면 저기 써 있는 애들은 일단 교집합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계속 해볼게요. 그럼 다음 숫자 써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곱하기 조합을 다 한번 써볼까 합니다. 그러면 3 곱하기 10이 있을 테고, 5 곱하기 6이 있을 테고, 6 곱하기 5가 있을 테고, 10 곱하기 3이 있을 테고, 15 곱하기 2가 있을 테고, 30 곱하기 1이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3 곱하기 10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는 10이 되는 조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11,1부터 해서 20,10까지가 있고, 얘네들도 당연히 어때? 합격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를 한번 해봐. 자, 근데 이제 봐봐. 자, 만약 이해가 안 되면 일시정지 하고 한 10분 동안 읽어봐. 해야 돼. 이거를 지금 듣기로 결정을 했어. 그냥 개뿔 쓴단 말이야. 자기 위안밖에 더 되나.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젠장 그렇게까지 일시정지해서 10분 동안 생각해서 이해하면은 이게 문제가 가치가 있냐? 가치가 있습니다. 반드시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정지해서 이해를 해봐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문제 대충 밑줄 긋고 지금 틀었다? 이해 못해. 내가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에서 본인이 뇌정지 상태로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시정지 하라고 젠장아. 그 뇌를 돌려가지고 이해를 해. 그러고 들어 젠장. 알겠죠? 자, 이해된 걸로 알겠습니다. 자, 일시정지 하셨죠?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지금 여기 3이 또 여기 있거든? 근데 지금 보면 얘가 벌써 K가 1인 거는 실격이 된다. 왜냐면 지금 A12라는 거에 이미 2하고 3 두 개가 되면서 겹치는 게 하나가 아니라 벌써 두 개가 돼버렸기 때문에 A1, A2, A3, A4, A5는 다 탈락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5개의 숫자는 탈락이다. 뒤에 더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미 2개가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되냐?
탈락됐어 요가 된다는 거죠. 물론 아직 얘네는 모릅니다. 6부터 10까지는 아직까지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식의 구성이다 라고 보셔야겠죠. 자, 그럼 계속 해볼게요. 5 곱하기 6 갈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똑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5 곱하기 6은 확인을 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B의 여집합에 현재 5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생쇼를 해봤자 어차피 얘는 뭐가 안 된다? 교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교집합이 될 수 없으니까 5 곱하기 6은 확인하지 마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재밌네. 계속 해볼게요. 선생님 6 곱하기 5는요 확인해야지 임마. 여기 6 있잖아.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5가 되는 거를 써보도록 할 건데, 자, y 빼기 k가 5가 되는 조합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6 곱하기 1부터 7 곱하기 2를 뚫고 20,15로 뚫고 들어가죠. 요런 구조예요. 그쵸? 요런 구조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1, 2, 3, 4 1부터 걔들 이미 탈락했는데 추가적인 탈락자들이 나오게 됐군요. 누가 탈락했어요? 자,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추가적인 탈락자 누구? 6부터 10까지가 추가 탈락자다. 6부터 10까지가 두 번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탈락이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대체 누가 이제 생존자가 될 것이냐, 뭐 그거에 대한 고민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재 10은 여기에 없으니까 탈락이고 15도 여기에 없어서 탈락이다. 오, 재밌네. 30 곱하기 1 보겠습니다. 30 곱하기 1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봐. 30 곱하기 1 y 빼기 k가 1이 되는 조합. 30이 없구나. 네. 자, 그래서 6부터 10까지가 탈락했는데 생존자가 누구냐면 11부터 15까지다 라고 할 수 있겠고 5개가 생존했네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이제 26번부터 하겠습니다. 정신 좀 차리고 할게요. 자, 26번. 곱셈 공식 문제일 것 같아요. 피타고라스랑 뭐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서 가볍게 풀만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가 있었습니다. 근데 AB가 2루트6이래요. 그리고 ABC의 넓이가 3이다 라고 되어 있고 AC 세제곱 더하기 BC 세제곱이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아까 앞에 직육면체에서도 작업을 했지만 문자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A로 얘를 B라고 쓰고요. 피타고라스 정리와 넓이로 푼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4고요. 2분의 1 AB가 3이다. AB는 6이다가 되고 이 상황에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의 값을 구해주세요라는 애들 장난 같은 문제고 근데 이제 어차피 이 문제는 이제 대부분 풀었을 것 같은데 이걸 못 풀었다면은 뭐 여기서 애들 장난이라고 해봤자 본인한테 이제 애들 장난이 아닐 테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답을 내는 그런 문제인데요. 얘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AB에 괄호 열고 A 플러스 B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얘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되고요. 요렇게 되죠.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36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A 플러스 B가 6이 되겠죠. 여러분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맞지만 A와 B는 현재 도형의 변의 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6을 세제곱하게 되면은 36 곱하기 6이 될 테니까 66에 36에 216이 되겠고
빼기 36, 18 곱하기 6이 되겠죠? 그래서 18 곱하기 6은 8, 6에 48에 108이 되면서 답이 108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러한 문제일 것 같아요. 됐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어때? 애들 장난이지 뭐 할 말이 없네요. 27번 보겠습니다. 대칭이동과 삼각형 변의 길이의 합작품 같은 그런 문제인데요. 점을 찍어야겠죠 일단. 아 이거 또 이거 찍은 지 얼마 된 거? 2시간 안 됐지? 1,2를 찍고 2,1을 찍어요. 근데 이제 X축 위에 C라는 점이 있어요. ABC의 둘레의 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둘레의 최소를 구할 거거든요. 근데 둘레의 최소라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라면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한 C가 결정하는 겁니다. A와 B는 이미 고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A, B, C 중에 이 길이는 이미 결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루트 2가 현재 저 길이로서 나옵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이 둘레 길이의 최소는 결국 루트 2는 이미 결정이 돼 있으니까 쟤는 따로 빼시고 우리는 지금 얘랑 얘를 더한 거에 최소에 집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얘를 대칭 이동을 시키자는 거죠. 여기로 이제 오는데 2,-1로 오게 되고 이 길이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인데 우리는 이 친구를 여기서 요까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게 되겠죠. 루트 1 더하기 9가 되면서 루트 10이 나오겠네요. 그러므로 둘레의 최소는 루트 2 더하기 루트 10이다가 되면서 A 플러스 B는 10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고 어때? 애들 장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28번 보겠습니다. 합성함수 문제네요. 볼게요. fx는 굉장히 일반적인 1차 함수 x 플러스 a라고 되어 있고요. gx는 x가 a보다 작을 때는 2x 빼기 6이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그렇구나 뭐 이렇게 일단 보시고 G 합성 F1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건데 일단 F1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면 G에 1 더하기 A가 될 겁니다. 느낌 오시죠? 자 근데 이제 얘부터 일단 먼저 해볼 건데 G의 1 플러스 A가 대체 어떤 의미냐라는 건데요. GX를 잘 보시면 A보다 작으면 여기다가 넣고 A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다가 넣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A 플러스 1은 그렇다면 위인가 아니면 아래인가 라는 부분에서 어디겠어? 설마 이제 지금 이제 뇌가 완전 혼수 상태인 분이 계실 텐데 지금 이걸 생각하면서 젠장 그 혼수 상태는 잠깐 깨시고 설마 이것도 모르진 않겠지. A 플러스 1이라는 것은 A보다 더 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넣어야 돼? 아 여기다 넣어야지 젠장 A보다 크니까. 아니 작으면요? 안 작아 젠장 A에다 1 크지? 그럼 A보다 크지 마. 여기다 넣는 거라고. 네, 이 정도면 혼수 상태에서 좀 깼겠죠. 그럼 이제 A 플러스 1은 무조건 X제곱에 넣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일단 왼쪽은 성공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지는 않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른쪽일 것 같아. 왜 오른쪽인지 한번 봐봐. 자, 이거 보면은 G4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냐? 이 4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무서운데 이 4가 그러니까 A보다 작은 건지 아니면 A보다 큰 건지를 모르니까 4를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일단 그거가 갈래길이 생기게 되고 그 갈래길에 의해서 어떤 값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값을 이제 fx에다가 집어넣는 것이죠. 그렇게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러면 결과물도 두 가지 갈래로 나오게 되겠네요. 왜? 두 개를 갈래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28번에 있는 거야. 갈래를 못 치니까. 거기서 이제 우물쭈물 대고 있으면 이거 답 못 내니까 28번에 있는 거라고요. 갈래를 쳐야겠죠. 알겠습니까? 갈래 한번 쳐볼게요. 일단 G합성 F1은 A 플러스 1의 제곱으로 결정이 났어요. F합성 G4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볼까요? 자, 4를 집어 넣을 건데 첫 번째 상황 4가 A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4는 2x 빼기 6으로 들어갈 테고 저기로 들어가게 되면 그 결과가 2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 생성물인 2가 F로 또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최종 생산물은 2 더하기 A가 될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 뒤에다 끼워 넣고 얘가 57입니다. 이 상황은 A가 4보다 작은 상황에서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해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아마 A를 구하면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두 개가 만약에 나왔다고 했을 때 그 둘 중에서 4보다 큰 걸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알아들었지? 자, 그 다음 보자.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 4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해되지? 그럼 그 4는 어디다 넣어야 돼? X제곱에다가 집어넣어야겠죠? 그러면 16이 될 겁니다. 그럼 16을 이제 어디다 넣어야 돼요? X 플러스 A에다가 집어넣어야겠죠? 감 오시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A 플러스 1의 제곱은 여전히 고정인데 오른쪽 애가 바뀌었어. 이 범위에서는 16 더하기 A가 되는 거야. 그게 57인 거야. 이렇게 두 갈래가 있어. 여기서 계산해봐 임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산 어때? 해봐. 여기 해가지고 4보다 크네? 4보다 작으네? 젠장. 뭐야 이거? 4보다 크네? 4보다 작거나 같으네. 나눠가지고 답은 구해보라고. 만약 하나 못 구하면 물어봐라 나한테. 알겠지? 했는데 안 나왔어요. 꼭 이렇게 저한테 수업 시간에 얘기해 주시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이거를 온라인으로 한번 들어본 분은 댓글로 못했다 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29번까지도 좀 무난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29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 해볼까? 직선의 방정식과 도형의 넓이와의 콜라보레이션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일단 원점 0,0 찍고 4,0 찍은 다음에 4,5를 찍어보고 0,5를 찍어보았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선분 BA의 양 끝점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점 DE가 BA 위에 있다. 뭐 그렇대. 그리고 OD와 CE가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자. 이 점을 A,
B라고 하자. 그렇구나. 그렇지.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OAEF의 넓이는, 자, OAEF가 뭐죠? 보이시죠? 이 넓이는 BCFD의 넓이보다 좀 얘가 이상하네요. 요렇게 이 넓이보다 4만큼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OD의 기울기라고 되어 있죠. OD의 기울기와 CE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9분의 7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상황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럼 대체 어디부터 뚫고 나가면서 이 문제들을 헤쳐나갈까에 대한 부분인데, 역시 OF라는 OF의 직선의 방정식이 스타팅 포인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두 점이 주어진 애가 OF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직방을 만들면 아마 D의 좌표가 나올 거고, 어차피 D의 좌표가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봐봐, Y는 A분의 BX라고 만들 수 있겠죠? 오,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 D의 좌표 좀 써놓고 갈게요. D의 좌표는 X 좌표가 4란 말입니다. 그러면 4를 집어넣으면 4, A분의 4B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이죠. 자, 그 다음인데 우리는 CF의 직방 또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는 CF의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CF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5에 X 더하기 5로 잡아봤습니다. 직방의 점은 0,5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2라는 점도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2라는 점을 만들어 보면 그게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냐면, 가만히 있어봐. 2라는 점은 4콤마죠. 4, 마이너스 A분의 B-5 곱하기 4 더하기 5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여기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3번 볼게요. 우리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9분의 7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울기의 곱이라는 게 A분의 B 곱하기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5가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9분의 7입니다 라고 식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죠. 이렇게 가능하겠고요. 뭐 일단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번째 넓이차 얘기가 있었습니다. 넓이차가 4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중요할 것 같아. 잘 봐봐. 지금 좀 난감한 부분이 지금 초록색과 노란색이 둘 다 문자 A, B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맞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이제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쟤네가 그나마 사다리꼴이었으면 넓이라도 썼을 텐데, 사다리꼴도 아니에요. 그지같이 생겼지? 도형이. 그죠? 그래서 얘네 차를 이렇게 해볼 건데, 한번 잘 들어봐요. 봐봐. 제가 지금 색칠을 하나 할 건데, 이게 지금 공통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봐봐. 이걸 내가 별이라고 하고 얘를 하트라고 해볼게. 근데 누가 봐도 현재 별이 큰 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 나 별 빼기 하트가 4라는 거를 알기는 하는데 별하고 하트는 좀 애들이 그지같이 생겨가지고 넓이를 못 구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저렇게는 못할 것 같고, 지금 내가 색칠도 해봤는데 별 더하기 공통은 그래도 직각삼각형이니까 내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별 더하기 공통에서 하트 더하기 공통을 뺄까 싶어. 그럼 이게 4거든? 이것도 4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왜? 공통은 어차피 삭제되니까 밑에 있는 것도 어차피 별 빼기 하트가 되겠지.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뭘 구했어요? 별 더하기 공통만 구하면 돼. 별 더하기 공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a분의 4b로 구하면 돼. 이게 별 더하기 공통이야. 하트 더하기 공통은 2분의 1 곱하기 4인데 높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거든? 근데 이제 5에서 얘를 뺀 거니까 저 희한하게 생긴 친구만 더하기로 바꾸면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분의 4의 b-5가 되는데 너가 4가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하고 얘 계산하면 되거든요. 계산은 제가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계산 못하겠습니다. 계산해갖고 나한테 검사 맡아라. 못하는데요. 그럼 뒤져야지 뭘. 이걸 풀 생각이 없다는 거지. 나는 계산 안 해도 돼. 그리고 나는 계산 해봤어. 여기 해봤거든. 근데 이제 니들은 어차피 계산해야 되잖아. 계산해. 그거 검사 맡아. 알았지? 여러분 마지막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좀 삐져나와서 여기 다 쓰셨죠?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좀 지우고 30번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좀 읽어보셨죠? 왜? 2차 함수 나오니까 혹시 되나? 뭐 싶었을 거 아니야. 그지? 2차 함수랑 원하고 그리고 접선 그 만나는 점의 개수와의 콜라보레이션인데 제가 봤을 때는 90점을 넘길 만한 시험지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그 기준은 막 원래 졸라 잘하고 이런 애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뭐 적당히 그래도 기본적인 그 건담을 할 수 있는 한 3등급 정도 맞는 애도 이 시험은 그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주입을 해서 9점 넘겼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해설을 지금 다 들으셨겠지만 21번을 제외하고는 한 평범한 3등급이 못 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강한 난이도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배운 거를 잘 조합해서 풀만한 그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볼게요. 30번. 30번 어떻다? 못 푼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이제 한때 30번 좀 안 올리기도 했는데 뭐 또 듣고 싶고 궁금할 수 있잖아. 그래서 올리는 걸로 전향을 했습니다.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들어야지 뭘. 내가 듣지 말라고 하는 애 있지. 걔네 빼고는 들어야 된다. 선생님 저는 어차피 3등급인데 100점 못 맞는데 들어. 알겠죠? 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좀 짧게 끝낼 거니까 한번 봐봐. 자, 이거 보시면 자, 보세요. 아니 일단 두 개 이차 함수를 먼저 그리셔야 하거든요. 꼭지점이 2,17이에요. (6보다) 작을 때 말이죠. 그리고 0,0을 넣으면 15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칭성을 좀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0,15고 여기 지점 4,15 한번 깔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려가다가 6이라는 지점이 나올 건데 6 넣으면 9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타자 이 친구도 6 넣으면 9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8,5를 지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아까도 그랬듯이 8,5고 또 우리가 대칭성을 활용해야 하니까 10,9까지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럼 계속 해볼게요.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중심이 t,ft고 반지름의 길이가 t인 1c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개소리야. 자, 이게 뭐냐면 일단 fx를 그려놨어요. 근데 제가 t,ft를 아무거나 한번 잡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의 t,ft가 있을 수 있잖아요. ft라는 거는 그 지점에서의 식에다가 집어넣은 값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읽어주시면 되는데 반지름이 t란 얘기는 요 y축에다가 이렇게 벽을 기대면서 이런 식의 원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느낌 오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 많이 멀리 갔다, 한 6,9 정도 갔다라고 한다면 뭐야 이거? 그림이 좀 그지같이 그려가지고 여기도 6이야 지금. 야 6이라고 그래가지고 원이 이렇게 요런 식이에요. 알겠습니까? 하여튼 요런 식이에요. 요런 식. 이해됐지? 자, 요런 얘기야. 근데 상수 K라는 게 있습니다. 상수라는 거는 어떤 고정된 숫자가 있을 거라는 건데 1C라는 거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미 정해졌어요. 근데 얘하고 y는 k하고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 역시 원과 어떤 직선과의 만나는 점의 개수는 많으면 2개, 접하면 하나, 안 만나면 0개. 이렇게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 내용인데 그걸 GT라고 하겠다. 자, y는 k는 몇인지 모르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의 철봉처럼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GT라는 거는 이 원은 계속 바뀝니다. t가 어디가 되냐에 따라서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계속 바뀌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만나는 점의 개수가 GT가 된다. 점의 개수는 2개, 1개, 빵개.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볼게요. G2가 1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G2가 1이에요. 뭔 소리야 이거? G2가 1이라는 것은 2, 네, t가 2일 때 원을 하나 그려주세요.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원을 한번 그려볼게. 여기 t가 2잖아, 그지? 원을 하나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려봤어요.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y는 k라는 어떤 철봉이 있다면서요. 그 친구와 한 점에서 접해야 되네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감이 오시죠? 그러면 나는 철봉이 어딘지 알 것 같아. 철봉이 어디 나면 여기네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네요? 이 이름 뭐예요? y는 19. 그리고 나는 철봉이 어딘지 알 것 같아. 어디야? 여기네요? 여기. 여기네요? 둘 중에 누구죠? 그거부터 일단 찾아야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나를 이제 활용을 할 건데 G4 곱하기 G6이 2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될 거 같냐면 t가 4일 때 1이죠. t가 6일 때 1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말할 때는 저게 곧 반지름의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 원들과 지금 y는 19 혹은 y는 15와의 교점이라는 게 있고 그거는 2개, 1개, 0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들을 곱했더니 2가 됐다는 것은 2 곱하기 1 조합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0은 안 되죠. 이해됐죠? 자, 그럼 볼까요? 이 4 같은 경우는
요런 그림이 돼요. 그림 그냥 대충 그릴게. 봐봐. 여기가 4지. 그래서 19랑 만나잖아. 한 점에서 만나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 6 봐봐. 6은, 6이 못 만나네. 6은, 봐봐. 6은, 반지름이 6이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랑 이렇게 만나네. 여기가 9층이에요, 9층. 여기 15층이고, 이게 만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6층짜리, 이 9층짜리 친구는 얘하고는 y는 19와는 아예 못 만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탈락. 누가? 얘가 탈락. 얘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y는 15. 이 친구와 그런 진행이 되는 것이고 K는 15다라고 구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얘하고 놀이를 하겠다. 자, 그럼 이제 2단계로 넘어갈 건데 T가 알파 마이너스 2부터 알파 사이의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GT가 2다를 만족시키는 T라는 애가 어떤 이동을 할 건데 교점이 2개가 될 거거든요. 교점이 2개가 되는 걸 만족시키는 알파의 최대. 어이구. 알파의 최대. 알파의 최대는 알파라는 건 현재 T의 값이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가고 싶어요. 멀리 가면 좋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근데 우리는 경계값이라는 걸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자, 보세요. 이 알파라는 게 요 정도 위치인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알파라는 점이 있을 거고, 그러면 F 알파가 있을 거고, Y는 15는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렇게 되면 이게 한 점이에요. 근데 알파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알파의 왼쪽 지점이라면 이런 식으로 되면서 2점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마지막 저 알파의 최대는 방금 저 장면 알파 콤마 F 알파이면서 여기와의 거리. 자, 여러분 반지름이 뭐였죠? 반지름 알파입니다. 아시겠죠? 반지름이 알파가 되는 바로 이 화면의 알파 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 친구는 연두색 지점이니까 보세요. 알파 콤마 알파 빼기 8의 제곱 더하기 5가 될 테고 이거랑 y는 15라는 애가 있는데 얘네 둘의 차이가 알파가 되는 알파를 구하면 끝나는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써볼게요. 알파 마이너스 8의 제곱 더하기 5에서 알파를 뺀 게 그게 15야. 이렇게 쓰자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알파를 구할게요. 그 알파는 근의 공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자, 보시면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17알파 64에다가 마이너스 10을 하면 54가 되죠. 이렇게 될 텐데 알파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야, 17은 289 마이너스 54 곱하기 4는 216이 되면서 73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답은 90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문항과 4점짜리 문항을 전부 다 확인을 해봤고요. 좀 집중이 좀 덜 됐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서 복습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 왜냐면 우리 뇌 정리가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험지 우리 2개 풀었는데요. 2개만 솔직히 잘 정리하셔도 원래 운명이 60점 운명이었다. 70 한 3점 정도로 10몇 점은 저는 2개만 잘 정리하셔도
10몇 점은 오를 거라고 봅니다. 뭐 갑자기 뭐 30점 오를 거다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두 문제의 유형과 그 안에 있는 개념들을 오답 노트에다가 잘 정리하셔가지고 성공적인 11월 모의고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설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